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나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하루는 오늘 역시도 즐거움과 뿌듯함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방송 스크립트를 완성하고 녹화에 들어갈 때마다 전 아직도 많이 긴장되고요. 또 마구 솟아오르는 설레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방송도 큰 실수 없이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초긍정의 에너지를 저에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메시지로 공유했던 것처럼 모더나가 아주 좋은 뉴스를 우리에게 선물해줬죠. 초기 임상 시험에서 전원이 항체가 형성되는데 성공했다라는 아주 좋은 뉴스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도 보도가 돼서 제가 떠왔는데요. 보면은 백신을 2차례 투여한 사람은 회복자에게서 볼 수 있는 평균치 이상의 중화항체를 형성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즉 백신이 이번에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2번 정도 투여를 하면요, 코로나에 직접 걸렸던 사람에 비해서 오히려 더 항체가 더 많은 그런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또 다른 나쁜 악재가 우리한테 돌려지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 우상향하는 그런 마켓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제가 항공주, 호텔주, 그리고 크루즈 주식에 대해서 매도 찬스라는 메시지를 가져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항공주, 호텔주, 크루즈 매수 찬스가 아니고요, 매도 찬스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요, 오늘 밤 급등할 항공주, 호텔주, 크루즈 주식 쳐다보지도 말아야 하는 이유라고 정해봤습니다. 조금 자극적인 제목이지만 내용은 상당히 여러가지 데이터에 의거한 그런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준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 파트에서 항공주, 호텔주, 크루즈의 현실을 잠깐 살펴보고요,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항공주, 호텔주, 크루즈 주식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 저만 알고 싶지만 소중한 저의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 번째, 오늘의 잔소리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준이 개설된 지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구독자의 수가 무려 43,000명을 넘어서 이제 45,000명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여러분들 굉장히 반갑고요. 기존에 저를 성원해 주시는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여러분 덕분에 미준 채널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혹시나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새내기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항공주, 호텔주, 크루즈 그들의 현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부터 알아볼 텐데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게 뭐냐면요, 월드와이드 그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지금 디팔처하는, 출항하는 그런 항공기의 숫자가 몇 대가 되는가,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항공기 숫자를 말하는 거겠죠. 한 3월 중순부터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 하루에 지금 운항 중인 항공사 편대 수가 한 33,000에서 34,000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비드가 기승을 부린 이후부터 보시면은 지금 하루에 5,000대 정도, 그리고 많아야 6,000대, 최대 7,000대 정도가 운항되는 상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회복이 굉장히 더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레포트가 지금 7월 13일까지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7월 13일이면 지난 월요일이잖아요. 불과 이틀 전까지도 회복의 모습은 보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하루에 운행되는 그 비행기 편수는 7,000대가 채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7,000대면요, 평소에 35,000대 잡고 지금 5분의 1 정도 수준이잖아요. 따라서 항공사들의 비즈니스는 평소 수준의 20% 정도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다는 안 좋은 소식을 우리가 컨펌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요, 코비드 확진자 변화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지금 아직도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을 지금 7월 달까지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노스 아메리카, 즉 미국 쪽이 포함된 북미 쪽을 따로 띄어서 봐도요,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하루에 한 5,200대, 5,300대 정도의 비행기가 원래 운항을 해야 되는데요. 보시면 현재 7월 초까지도, 7월 13일까지도 하루에 1,350편 정도의 비행기들이 지금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렇다면 지금 5,200~300대 정도가 다녀야 되는데 1,300대 정도에 불과하니까 미국 쪽만 따로 띄어서 보더라도 그 비즈니스의 숫자가 굉장히 적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규 확진자의 수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감소되는 모습 약간 보였었는데요. 최근 7월 초부터 급상승하는 모습 보여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호텔들의 현실 보시면요, 항공사보다 오히려 나을 게 없습니다. 지금 4월 말에 나왔던 기사 보면요, 3월부터 이미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3월 달에 GOP8라는 게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GOP라는 것은 프로핏입니다. 한 방당, 객실 하나당 GOP가 보면요, 3월 달에 이미 100%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기승을 완전히 시작하기도 전부터 호텔 업계는 타격이 엄청나게 심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5월 달에 나온 기사를 보면요, 4월 달은 더 처참해졌겠죠. 호텔은 보통 객실 점유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즈니스의 정도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인데요. 4월달 2019년 4월에 비해서 올 4월에는 오큐판시가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요, 객실 점유율이 평소에 64% 정도 하던 게 24% 정도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호텔에 예를 들어서 객실이 100개가 있으면요, 작년에는 그 100개의 객실 중에서 평균 64개 정도의 객실을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100개의 객실 중에서 24개 정도밖에 판매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비즈니스의 감소 폭이 큰 것이죠. 그게 계속 나빠지는 게 미국 쪽만이 아니고요. 지금 유럽은 원래 한 85% 가까이 되는 객실 점유율이 올해 들어 지금 11%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타격이 심하죠, 유럽은. 아시아 퍼시픽 60% 정도 되던 것이 28%로, 중동은요 58%가 31%로, 아프리카는 굉장히 심합니다. 원래 80% 정도의 점유율 굉장히 높았는데요, 올해 들어서 지금 12%, 센트럴 사우스 아메리카는 원래 80% 가까이 되던 점유율이 11%로 한 80% 정도 떨어진 거네요. 지금 점유율 보시면요, 호텔 비즈니스가 얼마나 난항을 겪고 있는지, 지금 비즈니스가 뭐 반토막 정도 난 게 아니고요, 반의 반토막 정도, 심할 때는 반의 반토막이 날 정도로 호텔 비즈니스는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호텔들도 객실 점유율이 10%에서 15%밖에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6,000개에 달하는 호텔 중에서 4,500개가 문을 닫았다는 것은 지금 사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코르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메리엇 호텔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에 있는 호텔의 개수가 7,300개인데요. 7,300개의 호텔 중에 25%를 이미 지금 문을 닫았다는 얘기입니다. 7,300개에서 25%면 거의 2,000개에 가까운 호텔이 문을 닫았다는 얘기죠. 굉장히 심각하죠. 힐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힐튼 to close most hotels in major cities. 큰 도시에 있는 호텔들은 대부분 닫았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엊그제 바로 월요일 날 지금 나온 기사인데요. More than 8,000 US hotels could close in September. 미국만 놓고 보더라도요, 미국에 있는 호텔 전체 중에 8,000개 정도의 호텔이 9월 달에 가면 문을 닫을 수 있다. 지금 미국은 계속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날이 갈수록. 그래서 오히려 문을 닫는 호텔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추세로 나가다 보면 9월 달이 되면 8,000개 정도의 호텔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라는 정말 끔찍한 기사가 엊그제 떴습니다. 크루즈로 가보면요, 크루즈는 사실 호텔보다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카니발, 여러분들이 많이 소유하고 계신 그런 종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카니발 같은 경우는 9월 30일까지 아예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4월 달부터 지금 운행을 못한 거니까요, 사실 반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선박이 운항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로얄 캐리비안도 마찬가지죠. 보시면 9월 15일까지 운항이 다 취소됐다는 기사고요. 노르웨지안 크루즈는 오히려 더 안 좋죠. 10월까지도 운행을 중단한다. 따라서 11월 정도 돼야 노르웨지안 크루즈가 드디어 운항을 시작할 것 같다는 지금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도 만약에 바이러스의 추세가 감소하지 않는다면 내년까지 연장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소식들을, 이러한 수치들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요, 항공사, 호텔, 그리고 크루즈들은 지금 굉장히
끔찍한 현실을 직면하는 상태고 그들의 비즈니스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고 우리가 이 산업들의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위험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백신이 나오면 오늘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모더나에서. 그렇게 백신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바로 회복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 대답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대답은요. 아닙니다. 제가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께 저의 논리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는요. 항공주, 호텔주, 크루즈주 그들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두 귀를 활짝 열으시고요. 자세한 내용 꼭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주, 호텔주, 크루즈 비밀의 첫 번째는요. Perishable Inventory입니다. 두 번째는 Fixed Capacity, 세 번째는 High Fixed Cost. 제가 번역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일단은 영문으로 써놨고요. 하나하나 한글로 번역하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오늘이 아니면 팔 수 없는 상품이라고 제가 Perishable Inventory를 번역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테슬라랑 메리엇을 갖다 놓고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업계를 대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리엇은 지금 호텔 업계를 대표한다. 그렇게 보시고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코비드의 영향은요. 사실 호텔이나 크루즈, 항공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산업에 대부분 다 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동차 비즈니스도 역시 예년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가정을 그렇게 할게요.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아코르 호텔이나 메리엇 호텔 그리고 힐튼 호텔이 문을 많이 닫았잖아요. 딜러들이 문을 닫아서 전혀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테슬라의 지금 자동차 판매 수가 2, 4분기에 우리가 9만 대 팔았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만약에 9만 대가 아니고 한 대도 팔지 못했다고 가정을 하고 비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리엇 호텔은 객실을 하나도 못 팔았고요. 테슬라는 차를 한 대로 못 팔았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이번 달에 아니면 이번 분기에, 이번 해에 자동차를 한 대도 못 팔았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 그 창고에 아니면 주차장에 아니면 공장에 테슬라 차 재고가 계속해서 쌓여나가겠죠. 그러면 나중에 팬데믹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그 재고가 쌓여있던 자동차들을 하나하나 팔아나가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되겠죠. 가격을 낮춘다거나 아니면 옵션을 넣어준다거나 바이 원 겟 원은 안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슬라가 그동안 재고로 쌓아놓은 자동차를 바겐 세일을 해서 완전히 다 팔아버리는 그런 전략을 나중에 취할 게 분명합니다. 반면에 메리엇을 생각을 해보면요. 메리엇은 하루하루 객실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죠. 호텔이 닫혔으니까요. 호텔의 객실은 오늘 팔지 않으면요. 내일에는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바로 페리셔블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호텔이요. 객실이 100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오늘 내가 팔 수 있는 객실이 100개였는데 오늘 99개밖에 못 팔았어요. 그러면 하나가 남잖아요. 100개의 객실 중에 99개의 객실을 팔고 하나를 못 팔았다면 그거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일 팔면 될까요? 아니죠. 내일 그 객실을 팔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일은 또 다른 100개의 객실이 나한테 다시 주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못 판 객실은요. 내일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그 객실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엑스페디아나 호텔닷컴 아니면 인터파크 이런 데 가서 호텔 객실 아니면 항공 티켓을 예약을 하실 때 보시면요. 그 가격이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어떤 날은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고 어떤 날은 가격이 쑥 떨어지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페리셔블이라는 것을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100개의 객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50개밖에 못 팔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50개는 다시는 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낮춰서라도 이 남아있는 50개의 객실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가격을 낮추는 거죠. 항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좌석을 이번 비행기가 뜨기 전에 팔지 못하면 한번 비행기가 이륙을 하고 나면 다시는 팔 수 없는 거고 크루즈도 마찬가지죠. 운항을 시작하고 나면 크루즈에 남아있는 객실은 판매할 수가 없는 그런 페리셔블 인벤토리를 판매하는 것이 이런 산업들이다. 따라서 비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이 아니면 팔 수 없는 상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판매를 못하고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가까이 호텔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이렇게 문을 닫아서 판매하지 못한 그런 객실은요, 절대 다시는 팔 수가 없다, 회복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비밀 두 번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높은 고정비용이다. High Fixed Cost.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역시 똑같이 테슬라와 메리엇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호텔 같은 경우는요, 고정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고정비용은 뭐냐면 비즈니스에 상관없이 항상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건물 유지비라든지 아니면 뭐 잔디가 있으면 잔디 관리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수영장이 있으면 수영장을 관리를 해야 되고, 건물이 있으면 모기지를 또 내야 되고, 발전기가 있으면 발전기 관리, 보일러가 있으면 보일러, 칠러, 에어컨, 모든 것들이 다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다 망가져 버리겠죠. 따라서 호텔이 만약에 문을 닫았더라도, 호텔이 객실 점유율이 5% 10%밖에 안 되더라도 이러한 호텔 고정 비용들은 계속해서 나가게 됩니다. 크루즈도 마찬가지예요. 선박이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비용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선박 유지비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선박은 계속 갈고 닦아야지 나중에 망가지지 않고 계속 좋은 상태로 유지를 하고 비즈니스를 운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선박 유지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항만에 우리가 지금 파킹을 해놨다고 칠게요. 운영을 하지 않으면 어딘가에 배를 세워놔야 되는데 그러면 항만 이용비가 또 들어가겠죠. 항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는 계속 정비 유지를 해줘야겠죠. 안 그러면 고물이 될 테니까. 거기에 또 비행기를, 그 수많은 비행기들이 지금 뜨지 못하고 앉아있는 상태인데 어딘가 가서 지금 누워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행기들이 어디에 누워있겠어요? 돈을 내고 파킹이 돼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비행기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비용이 없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높은 고정 비용을 지금 이러한 회사들, 호텔 회사들, 크루즈 회사들, 항공사 회사들은 지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요, 고정 비용 중에서 가장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평상시 비즈니스가 아주 좋을 때도요, 매출의 20%에서 30% 정도는 인건비에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항공사나 호텔, 크루즈 같은 데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무급휴가라든지 유급휴가, 페이컷, 뭐 명예퇴직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인건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방법에는 한계가 있어요. 3차 산업 대부분의 경우에는 노동법에 의해서 많은 부분 보호가 되고 있고요. 경영진이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함부로 뭐 직원의 반을 잘라버리고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항공사가 비행기가 운영을 안 해도, 호텔들이 반 이상 닫혀 있어도, 크루즈가 10월 달까지 운영을 못해도 그래도 가장 높은 고정 비용 중에 하나인 인건비가 매일매일 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어떨까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고정 비용보다는 변동 비용이 강하겠죠. 자동차를 만들지 않는다면 들지 않은 비용이 자동차를 한 대 만들 때, 자동차 10대 만들 때, 자동차 100대 만들 때 비용이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자동차 한 대 만드는 비용하고 자동차 100대 만드는 비용은 거의 10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 분명하죠. 이런 식으로 호텔, 항공사, 크루즈를 제외한 뭐 대부분의 산업은 변동 비용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아까 예시를 들면요, 테슬라가 설사 평소의 비즈니스보다 10%밖에 못 팔고 있다, 아니면 공장이 아예 가동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비용은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만들지 않는다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럼 호텔, 크루즈, 항공사의 비밀 세 번째를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수용 비즈니스의 한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픽스 캐퍼시티라고 하는데요. 이 얘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테슬라와 메리엇을 초대해서 여러분들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픽스 캐퍼시티는 뭐냐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리엇 같은 경우는 한 호텔이 예를 들어서 객실이 100개가 있다면 그 100개의 객실 이상 비즈니스를 발생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동차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달에 100대를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았고, 다음 달에도 100대를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았고, 이렇게 10달에 거쳐서 100대씩 못 팔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10개월 동안 내가 100대씩 10개월을 손해를 봤으니까 1000대가 지금 재고에 쌓여 있겠죠. 그러면 테슬라의 경우에는 강한 프로모션이나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한 달 만에 1000대를 팔아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동안 100대씩 누적되었던 손해분이, 매출의 감소분을 11월 달에 어떤 드라이브를 걸어서 한꺼번에 한 달에 1000대를 더 파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죠. 메리엇은 그게 안 되죠.
왜냐면 이번 달에 내가 100방을 손해봤어요. 다음 달에 또 100방을 손해봤어요. 그 다음 달에 또 100방을 손해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10개월 동안 1000방을 손해를 봤는데 11개월 때 되는 때 내가 가진 방수가 몇 개죠? 100개밖에 안 되잖아요. 가진 방수가 100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000방을 팔아요? 불가능하죠. 11개월 차 되는 그 달에 내가 아무리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세일즈를 푸시해도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벤토리의 개수가 10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전 10개월 동안 밀려왔던 1000개의 방을 절대 팔 수 없다는 약점이 있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테슬라가 속한 자동차 업계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산업들에서는 자, 지금 조금만 지나서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람들이 보복 소비를 시작할 것이고 보복 소비가 시작되면 그동안 밀려왔던 매출량이 한꺼번에 늘어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호텔, 항공사, 크루즈는 그것이 불가능하죠. 우리는 만약에 상황이 다 풀려서 옛날처럼 노멀한 상태가 와더라도 평상시대로 모두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러한 페리셔블 캐퍼시티를 갖고 있는 산업은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항공주, 호텔주, 크루즈 비즈니스의 비밀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미 놓쳐버린 매출은 회복이 영원히 불가능하다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이나 항공사 그리고 크루즈가 판매하는 것은 실제로는 프로덕트가 아니고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시간에 가치를 더해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절대 그 매출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슬픈 현실입니다. 두 번째, 매일매일 소각되어지는 현금, 지금도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 현금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미래 비즈니스의 기여도가 빵이에요. 지금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도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고 지금도 건물 유지비를 쓰고 있고 선박 유지비를 쓰고 있고 항공기를 파킹하느라고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은 미래 비즈니스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여도가 아예 없다. 따라서 이거는 완전히 웨이스트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이 뭐였죠? 수용 비즈니스의 한계로 인해서 내가 100개의 객실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비즈니스 환경이 좋아져도 100개 이상의 객실을 판매할 수 없다. 따라서 코비드 이전 상태로의 회복은 최소 5년 이상 소요가 된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5년이 지나도 회복할 수 없다는 게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미주은의 잔소리를 들으실 시간입니다. 첫 번째 잔소리는요. 항공주, 호텔주, 크루즈 주식은 20% 30% 올라도 쳐다도 보지 마세요입니다. 아마도 오늘 저녁에 이 세 가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항공사나 크루즈 같은 경우는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하루에 10%, 15%는 쉽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오늘, 내일, 모레 계속해서 막 30%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20%, 30% 수익 올리자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테슬라 같은 주식, 아마존 같은 주식을 사는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2, 3년 아니면 나아가 5년,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 이 주식이 100%, 200% 정도 수익이 날 것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작은 숫자에 연연하면서 실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주식들의 앞날이 밝지가 못하기 때문에 행여 오늘 내일 20, 30% 오른다고 해서 그게 그 가격이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래서 쉽게 물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잔소리는요. 항공주, 호텔주, 크루즈 주식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5월 초에 많은 분들이 그 고점에서 항공주, 호텔주, 그리고 크루즈 주식을 매수하셔서 아직도 물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신 분들 오늘 내일 주가 변동 굉장히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요. 적절한 기회 보셔서 매도의 찬스를 꼭 잡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선공부 후 투자. 확신 있는 종목에만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내가 확신 쓰지 않으면, 근데 확신이 있으려면 공부를 해야겠죠? 많은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고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이 너무너무 매력이 느껴질 때
막 사랑의 감정이 싹 들 때, 이럴 때만 우리가 그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확신이 여러분께 찾아오기 전까지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미주은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많은 종목에 대한 공부를 이미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많은 종목들 중에 한 종목, 두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의 가장 선호하는 그런 종목들이 생겼을 거고,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그런 기업들이 생기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종목들 한 주, 두 주 모아가는 그런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호텔주, 항공주, 그리고 크루즈 주식에 대해서 사실 약간은 긍정적이지 않은 안 좋은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걱정됐던 것은 갑자기 모더나의 소식 때문에 이러한 항공주라든지 호텔주, 그리고 크루즈 주식들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때 혹시 제가 사랑하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흔들리셔서 그러한 종목들을 매수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런 기우에서 오늘 영상을 갑자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늘의 영상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기를 바라고요. 내일은 좀 더 알찬 내용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궁금해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